이러고 한참 좀 있다 해야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자, 정적분의 활용 수투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B단계와 C단계를 풀어본 사람들은 체감을 했을 텐데 B단계를 풀다가 C단계로 가보면 으씨 왜 이래 이렇게 돼요. 오 이게 이런 단원이었어 이렇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도 그래요. 근데 미분은 워낙 겁을 많이 줘놔가지고 이제 학교 프린트나 뭐 이런 데에서도 고난도 문항을 좀 접하니까 그 문화 충격이 좀 덜한데 기본기를 익힌다, 기본 문제를 푼다, 내가 기본적인 공식을 익힌다는 것과 이것이 이제 활용되어 나온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수능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능 때는 이제 그 활용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게다가 미적분 문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수학이 이 칼큘러스라고 부르는데 칼큘러스에서 모든 문제가 제일 많이 개발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의 학문이고 300년밖에 안 됐잖아. 최신의 학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너희가 뭐 이제 이과 대학을 간다고 치면 자연과학계, 공학계에서 미분적분은 그냥 생활 같은 거야. 생활. 매일 입는 팬티 같은 거야. 그냥 떼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오만 트러블들을 겪게 되고 현대 물리학, 현대 화학에 다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 그 트러블 상황들이 다 문제로 나온 거야. 그럴 수밖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들을 먼저 익히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활용까지 가야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의 일부가 살짝 포함된 애입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고요. 미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근데 오른쪽은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x f 프라임 x로 빠져나오고 미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결국 이거다 라는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건 그냥 시간 끌기고, 지금 한 행동은 시간 끌기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가 누가 봐도 4와 마이너스 2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이놈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적분 들어가면 이미 늦고 망했다는 거예요. 적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냐 양수냐의 문제인데 나는 그 음양을 따지지 않고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쓰면 돼요. 그리고 큰 근과 작은 근이 있을 때 이거를 큰 근 빼기 작은 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근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두 근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우리가 외우기는 외우는데 실제로는 이거 간격 얼마야? 수민아, 간격 얼마야? 한눈에 보이지. 그걸 쓰라고, 그걸. 두 근 사이의 간격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S 이퀄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있는 애. 1 하고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36. 여차하면 암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들을 잘 외웠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다항함수의 경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y는 ax 제곱, y는 ax 세제곱, y는 ax 네제곱,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죠. 했을 때 그 뭐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는 3차 때문에 홀수차 때문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포인트 되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이 자신의 변곡점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휘어서 올라간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개수와 무관하게, 개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b가 항상 2대 1로 쪼개진다. 2대 1로 쪼개진다. 근데 이게 3차로 가면 어떠냐? 3차로 가면 3대 1로 쪼개진다. 4차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4차는 4대 1로 쪼개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3차에다가 반영을 해보면 어디다 해야지? 요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보죠. 선마가 4x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놈인데 얘랑 x 이퀄 마이너스 1 그리고 x 이퀄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7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찾아.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재봉아 이거 넓이가 얼마야? 4를 3대 1로.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 넓이가 4라고 임마. 넓이가 4인데 3대 1로 쪼갰대. 여기 넓이 얼마야? 1이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7이라는 건 이 넓이가 16이라는 거죠. 16이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3대 1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48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합산 넓이가 얼마야? 64라는 거죠. 64. 그럼 a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는 얼마예요? 4a 세제곱.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가 4a 4제곱. 4a 4제곱이 얼마? 64라는 얘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좀 이상하다. 16. 맞잖아. 아이가? 맞아요. A 4승이 16이다. 그럼 A는 얼마야? 2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차 함수의 넓이 관련해서는 두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이 꼭 x축으로 둘러싸였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도 그 원리가 똑같다. 그 원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쟤하고 둘러싸였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ax 먼저 교점을 구해요. 교점을 구하면 넘겨서 x로 묶은 x 마이너스 a 더하기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함수와 이렇게 된 직선이 0과 a 플러스 3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공식 그대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두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36.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바보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3의 3승 6의 3승이겠네. 그럼 얘가 6이어야겠네.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머리를 계속 쓰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한 줄씩 써내려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하는 나이야. 그 다음에 넓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적분하라는 문제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i일 거고 홀수차만 가지고 있으니 얘는 이렇게 생긴 i일 텐데 그러면 얘로 둘러싸인 두 도형이 작은 쪽이 S1이라니까 여기가 S1인가 보다. 여기가 S2인가 보다. 근데 나보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S2 마이너스 S1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S2 마이너스 S1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명히 두 넓이를 빼란데 우리 정적분 배울 때 뭐라고 그랬죠? 정적분 배울 때 X축 밑으로 내려간 정적분이 넓이의
해당하는 음수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빼기 S1 그러면 이 마이너스 S1이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므로 이 부분은 여기가 양수가 되게 여기가 음수가 되게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교점부터 구할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제곱 해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x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텐데 중간에 0을 끼워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그냥 통으로 정적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윗 함수에서 아랫 함수를 빼면 그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윗 함수가 여기선 누구야? x제곱이지. 그러니까 x제곱에서 빼기 x세제곱 더하기 2x 이 함수를 정적분하면 진짜로 S2-S1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얘가 아랫 함수고 얘가 윗 함수인데 아랫 함수에서 윗 함수를 빼면 그 값은 음수가 나오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넓이 얘기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정적분이다. 라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것의 이제 최대 활용이 넓이가 같을 때예요. 넓이가 같을 때. 어디 갔어요? 이거. 넓이가 같을 때. 이거는 이제 정해로 풀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해로 풀자고 하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쪽의 넓이하고 이쪽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그랬거든. 서로 같다.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고 얘 넓이를 구하고 같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0에서부터 4까지 내가 통으로 적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 통으로 적분해.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쪽에서나 ax x-4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길래 이걸 뒤로 보냈어요. 이걸 빼보자. 더하기 x제곱 x-4 dx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얘가 아래고 얘가 위니까 틀림없이 이 넓이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위고 얘가 아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의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두 크기가 서로 같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합계 0이 되겠죠.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하나만 남으면서 이게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a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정해예요, 정해. 정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0, 4, 가운데, 정가운데? 얼마? 2. 답은 2입니다. 답은 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가 얘네 둘의 교점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x-4 이퀄 ax x-4를 할 건데, 두 개 이렇게 지우고, a에다가 2를, 요것도 지워도 되네. x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a값, a값이 정답의 a값이다.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함수를 뺀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거 되게 거창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요 녀석 요거를 내가 gx라고 할게. gx.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y는 fx 마이너스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fx의 높이에서 gx의 높이를 빼겠다는 소리거든. 그 높이 값을 내 함수 값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만나지? 이 만나는 자리는 그러면 f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g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둘이 빼면 뭐 나오냐? 0 나오지. 두 값이 같은데 만나면. 그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여길 지날 거예요. 여길. 다음 여기도 4, 여기도 0을 지날 거예요. 만나니까 둘의 높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요 자리도 둘의 함수값의 높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겁니다. 0을. 그럼 그 사이사이 중간은 어떻게 되냐?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함수값을 뺀다는 건 y좌표의 높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i를 fx라고 했다 쳐. 그럼 이만큼은 fx 이렇게 하나의 x값을 잡았을 때 fx의 높이값이 요만큼이야. gx의 높이값은 여기서 요만큼이야. 그 둘을 뺀다 그래봐. 어떤 길이가 나올까?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가 뚜루룩 떨어져서 딱 요 자리에 요만한 길이로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찍힌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 토막을 계속 내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 아이들이 이 빨간색 토막들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X축 밑으로 다 달라붙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네. 걔네를 이렇게 이어준 게 바로 이 fx-gx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 왼쪽도 마찬가지. 이게 fx고 이게 gx니까 얘네 둘의 차이. 이 차이 짝대기들이 양수값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 걔네들을 이렇게 점으로 이어주면 그게 얘 함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짝대기들도 다 여기 와서 들러붙으면 이렇게 될 거고, 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요 그래프거든요.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그냥 음의 계수를 갖는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3차 함수. 지금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어차피 짝대기들 다 이렇게 겹쳐서 모아놓은 게 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넓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 0과 4의 정중앙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모양이 똑같아. 알겠죠? 3차에서 2차를 뺀다고 뭐 엄청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3차에서 2차를 빼봐야 3차 함수밖에 더 나오겠냐. 아까 그냥 넘어간 거를 이것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의미가 좀 있어서 오늘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다 할게요. 잘 보세요. 요 아이가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생긴 애냐면 x제곱 묶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묶고 x 플러스 2라서 넘겨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묶이는 3차 함수예요. 0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 뭐 대략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생긴 아이일 거예요. 그 애 위의 점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 대략 이렇게 생겼을 텐데,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금 묻는 거지, 여기. 나 지금 또 이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과연 이 접선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해는 진짜 안 하고 싶다. 정해는 정말로 안 하고 싶어요. 정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마이너스 2,0 지나는 걸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3차 함수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안 그러고 싶다고. 왜냐? 이거 내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3차 함수와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 얘기인데 얘가 X축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 S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고요. 완전히 똑같은 공식을 쓴다고요. 다만 뭐만 하면 돼? S는 12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두근 사이의 간격의 4제곱 이렇게만 했으면 돼. 3차를 적분하니까 4제곱이다. 다들 끄덕끄덕 하는 게 알아듣고 있는 얘기지. 설마? 그래요. 그럼 나 뭐만 알면 돼? 알파와 베타만 알면 돼요. 알파와 베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난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이거 넓이 있잖아. 넓이는 12분의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가 뭐래도 1이겠지. 3차항의 개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두근 사이의 간격인데 두근 사이의 간격 얘기할 때 작은 근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라고요. 마이너스 2.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 이것만 있으면 되죠. 선생님 근데 이거 구하려면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연립해야 그 방정식으로 근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안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뭘로? 변곡점 다른 근까지 접선 변곡점 다른 근 1대2. 예, 여기도 변곡점 이렇게 자르면 1대2 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빨리 2번 미분해. y 프라임은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한 번 더 미분. 6x 플러스 4. 보여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변곡점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가 간격이 얼마야? 3분의 4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6. 3분의 4 간격이지. 자, 마이너스 3분의 2로부터 3분의 4를 2번 가요. 얼마 가면 돼? 3분의 8. 3분의 8. 여기다가 3분의 8 더하면 얼마야? 2죠. 이거 2란 얘기입니다. 2란 얘기입니다. 각자 해설지 확인했으니 2라는 거 알고 있을 테고 그 2가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제발 좀 아시고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격 얼마야? 4. 4의 4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정해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나요. 그럴 거야. 장담하건대 이런 문제 모아놓고 니들이랑 나랑 문제 풀어볼까? 내가 당연히 빠르겠지. 근데 내가 빠를 텐데 내가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그럼 이렇게 풀지 않는 친구들과 속도 차이는 이거 한 문제만 2, 3분 넘게 나게 돼요. 10문제가 생기면 30분이고 이것도 이 얘기 위로 올라왔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둘이 넓이가 같더라 라는 얘기는 진짜로 넓이를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0부터 여기 요 근까지의 정적분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없어요. 그죠? 여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해? 그게 아니라 여기를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여기를 미지수로 놓으시면 첫 번째 알파에 대한 조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가 0이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알파에 대한 조건은 0에서 알파까지 이 3차 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또 0이다 하나.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알파와 K에 대한 식 하나, 알파와 K에 대한 식 하나. 이렇게 해서 문자 2개. 네, 문자 2개가 식 2개를 가지면 무조건 풀리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전부 다 적분할 일이 일절 없는 녀석이다. 먼저 0에서 4까지를 근으로 가는 위로 블록의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그랬는데요. 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두 군 사이의 간격의 3승 3분의 32예요. 3분의 32. 일단 공식으로 하나 처리했죠. 자, 이건 다를까? 얘들아? 이건 다를까? 안 달라요, 이거.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넓이를 2등분 할 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3분의 16이다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3분의 16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양수 a가 얼마냐인데 일단 이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ax제곱. 어이? 그러면 이쪽으로 넘길게요. a 플러스 1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죠? 맞아요. 그러면 두 근 중 한 근은 0이고 다른 한 근은 얼마인가요? a 플러스 1분의 4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4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넣을 겁니다. 2차랑 둘러싸여도 결국 2차잖아요. 그러니까 요 3분의 16은 하고 6분의 하고 최고 차항의 개수 쓴다고 그랬죠? 자, 질문 하나. 최고 차항의 개수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최고 차항의 개수가 연립한 결과물. 여기서 설사 이거 약분된다고 그래서 얘가 2를 갖고 있어? 그럼 2를 이렇게 약분했다고 쳐?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얘가 되는 게 아니야. 이 그대로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약분은 방정식 때문에 한 게 약분이고 약분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대로 a 플러스 1 하고 다시 a 플러스 1분의 4의 3승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따 할 말 많다. 이것도 많은데 어쩌지? 아씨. 아니에요. 요거는 좀 스킬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고3 때 합시다. 고3 때 합시다. 지금 얘까지 들어가면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넓이를 구해야죠. 뭐 0에서 k까지 여기는까지는 공식으로 될 거고 요만큼은 실제로 정적분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공식과 실제 적분 합치면 k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 k에 대한 함수를 k로 미분해서 최소값이 되는 즉 극소를 갖는 k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정해가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기술은 좀 이따가 말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을 좀 벌어두자. 근데 또 이게 나와버렸네. 이것도 얘들아,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a 있고 여기 1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넓이 이렇게 합친 거 최소 언제 최소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룰 있잖아. 어정쩡하면 어디가 답이야? 가운데가 답이야. a는 0. 자, 이렇게 가자. 예? 반반일 때 그 둘의 넓이 합이 제일 작다.
나름의 그 합당한 이유는 있어요. 합당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 아니고 비대칭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건데, 이게 이제 딱 반반일 때를 봐봐요. 이렇게 하면,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이제 똑같아.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잘 봐요. 그러면 이게 같은 데다가 두고 요걸 비대칭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커졌다 하는 건데, 그지? 하나 작아지고 하나 커졌다는 건데, 요거는 그러면 줄어들었고 요거는 커졌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쌤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뭘 하지? 적분이란 걸 하지. 네? 적분이란 걸 하지. 그럼 적분은 걔가 가진 차수만큼 거듭제곱을 하지 않니? 이거 3차 함수니까 적분하고 나면 몇 차 함수가 돼? 4차가 되지. 4제곱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 늘어난 분량의 4제곱배로 커진다고요. 사이즈가. 예, 그러니까 요만큼 줄어든 애가 4제곱으로 잃어버리는 양보다 왜 같은 수를 4제곱하면 더 큰 수에 4제곱하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얘가 얻는 부분이 얘가 잃는 부분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비대칭일 때는 넓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를 합시다. 이거야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거 y는 x제곱 이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면 이 주기 사이에서 이 넓이 얼마? 3분의 1. 이 넓이 얼마? 3분의 1. 적분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 2대 1이니까. 합치면 3분의 2. 3분의 2가 6개. 아니면 3분의 1이 12개. 이렇게 하면 되죠. 할 이야기들 투성이네요. 요것만 기억합시다. 포인트. 우리가 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의 y는 fx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y는 fx. 더 쉬운 걸로 가자. 자, y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이게. 그리고 그게 fx야. 그게 이름이 fx야, 이게. 내가 얘를 x는으로 정리 좀 해볼게. x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2분의 y-1 이렇게 되죠. 2분의 y-1. 자, 질문. 이 그래프 뭐예요? 이 그래프. 대답은 둘 중에 하나지. 이 그래프의 y는 x 대칭 또는 자기 자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일까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얘들아 착각하지 마. y equal x 대칭을 시킨다는 건 우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y equal x 대칭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x와 y의 자리를 바꿔야 돼. 바꿨어? 안 바꿨어. 같은 등식을 정리만 한 거야. 같은 등식을 정리만 했으니 얘와 얘는 같은 그래프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대신에 나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하나는 x에 대한 함수고 하나는 y에 대한 함수잖아. 전혀 다르니까 얘한테 f 인버스라는 이름을 줄 거예요. 대신에 네 독립변수가 y다라고 할 거라고. 의연이가 영 삐대하다. 불안하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쓰잖아. 같은 그래프라고. 에? y는 fx와 x는 f 인버스 y는 같은 그래프라고요. y equal x 대칭을 해서 가려면 이게 이제 y는 f 인버스 x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해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이제 인버스 쓰지 말고 gx란 이름을 쓰자. 그러면 우리는 y는 gx 이렇게 생각하는데 y는 gx는 진짜로 얘를 이렇게 만든 거 맞죠? 이렇게. 내가 여기다 같이 써줄게요. 이해는 y는 gx가 맞아요. 근데 나는 문제를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풀지 말고 여기다가 x는 gy를 이렇게 같이 쓸게요. x는 gy를 같은 그래프라니까 이게. 그리고 뭘 바꾸냐면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fx dx와 더하기 2에서 10까지 gy dy로요. 요 장면을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맨날 강조한 말이 있지. 그게 뭐지? 정적분은 상수다. 정적분은 상수다. 따라서 적분 구간이 정해진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은 그 결과가 상수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xdx로 하나 ydy로 하나 tdt로 하나 통일만 시키면 똑같다는 거야. 다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달라지냐? 이거는 dy. 써는 도마가 촘촘히 써는 도마가 y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y의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에서 10이 y 값이 됐다고. 왜? dy니까. 이제 눈치가 채지시나요? 0일 때 함수값이 2야. 2일 때 함수값이 10이야.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fx dx는 이걸 말하는 거고 x를 도마로 썰었으니까 2에서 10까지의 y dy는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블럭 맞추기죠. 블럭 맞추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둘의 넓이 합은 2 곱하기 10 해서 2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개념이 부족할까봐 내가 여러 개 넣어놨어요. 여러 개. 무리함수 2에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가 fx야. y는 이 i는 x 이퀄 gy이기도 해. 그래서 g의 0에서 2까지라 함은 0에서 2까지의 요 넓이를 뜻하는 거고요. 이거 YDY로 바꾸는 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에서 6까지. 그러니까 6이 아니라 다를까 정확히 높이가 4예요. 이게 안 들어맞으면 그 문제가 아니야. 못 구하는 거지, 그냥. 알겠어? 그래서 2에서 6까지 fx dx 하면 6, 2, 12가 답이고요. 또 해볼게요.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얘가 x 이퀄 gy이기도 한데, x 이퀄 gy이기도 한데, 그럼 이 질문을 1에서 5까지 gy dy로 바꿔주면, 우리 의연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를 1에서 5까지로 이렇게 여기가 구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구할 마음이 없죠. 왜냐면 난 저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 요거에 맞는 x값을 찾아요. 쉽습니다. 대충 넣어보면 돼요. 방정식 풀지 말고. 여기 대략 얼마 넣으면 전체 결과 1 되니? x에다 1 넣으면 지워지면서 딱 1 되죠.
예. 이게 보시다시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x값을 찾으면 더 이상은 없어. 값이. 예. x에다 얼마 넣으면 대충 5가 될까? 2 넣으면 5가 되겠죠? 예.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얘 대신에 a를 구할 수가 있죠. a를. a 값은 0에서 1에서 2까지 fx, dx를 하시면 돼요. 저기 있는 x 함수죠. 저걸 넣고 적분하면 돼요. 결과 얼마더라? 이런 거 계산에 시간 쓰지 말고 8분의 20일 나오더라고요. 이게 8분의 20일. 자, 그럼 S라 함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넓이 10에서 요 정사각형 넓이 1을 빼. 그럼 여기 기역자로 생긴 애가 나오지? 예, 거기서 8분의 21, 즉 A의 넓이를 같이 빼주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구하는 문제. 근데 아까 얘 넓이공식 다시 뭐라고? 안 돼요. 해석하기도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1차가 없잖아요. 내가 알려준 공식들은 원형 그대로 y는 x 세제곱일 때만.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애지? y는 2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이렇게 되는 애지.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야. 예, 여기서 요렇게 생기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라서 요거는 4대1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 3대1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요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예. 1에서 5까지 요 아랫부분이 9. 그럼 여기도 9. 여긴 1. 9, 2, 18 더하기 1. 19. 전체 넓이는 25. 25에서 19를 빼면 6. 이렇게. 갑시다. 자, 이제 운동 얘기. 지면에서 출발,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지면에서 출발, t 퀄 0일 때 x도 0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xt, 위치에 대한 함수로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미분 때 이렇게 위치 주면 속도로 미분하듯이 속도를 주면 적분을 해서 위치로 만들면 되는데, 그때 요 0이 들어간 i의 적분 상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t가 0일 때 같이 0이어야 되니까 0에서 10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적분할 때 60t-2t 제곱, 여기까지 좋은데 이때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연속한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얘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위치는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일 때 100이지. 여기다 10을 넣어도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10 넣으면 600. 여기다 10 넣으면 200, 400, 빼기 3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위치이므로 20분 후는 요로 들어가죠. 요로 들어가니까 20분 후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넣으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뭐 사실은 니네가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할지 내가 잘 아는데 어쩌겠어. 익숙해져야지. 물리 과학 때 맨 앞에 물리 할 때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잖아.
글로 써있고 숫자 몇 개 있지 않은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림을 통해서 상황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면이 있으면요 25m 높이에서 20m/s로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럼 얘가 중력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쏟아지거든, 아래로. 요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V의식이 이거일 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여기서부터 2초 간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0에서 2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라고. 최고 높이에 도달. 최고 높이는 도달한지 어떻게 알죠? 그 아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지는 어떻게 알죠? 속도가 0이 되면. 속도가 0이 되면. 따라서 요거 equal 0 해가지고 t는 2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게 t equal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고 그로부터 2초니까 4초까지 높이의 변화율 이걸 구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 L을 이야기하자면 2에서 4까지 절대값 20-10t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 절대값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2초 이후로는 다 음수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바뀌어서 10t-20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해석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VT, DT.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만 희한한 접분식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운동거리의 차이고요. 위치의 변화량, 운동거리의 차이고요.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위치의 변화량, 운동거리. 그냥 정적분 배운 대로 하자면 이건 정적분, 이건 넓이에요. 정적분,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편한지를 보여줄게요. 이걸 그냥 다 넓이로 써. 0에서 A까지가 넓이가 A야, 넓이. 그러니까 A, B, C, D는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2는 왜 나와? D까지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내가 양수로 약속을 했으니까. 넓이. 자, 이거 넓이. 이것도 넓이. 그리고 여기 짜투리 공간. 요만큼도 넓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뭘 의미하냐? 0에서 A까지 VTDT인데 이거 양수 쪽의 정적분이니까 그냥 넓이 하면 되죠? 넓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애들은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얘네를 다 뒤집어서 정적분하라는 얘기라서 A부터 F까지, 즉 A부터 F까지의 이들의 넓이의 합, 즉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됩니다. 등식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까지의 절대값, 넓이는 그러면 이놈은 A 더하기 B가 되죠. A 더하기 B. 같다. 뭐랑 같아요? C에서 F까지의 정적분과 같다. C에서 F까지의 뭐라고? 네. A에서 C까지. 맞죠? 두 넓이의 합은 C에서 F까지의 정적분과 같다. C에서 F까지의 정적분은 C에서 D를 뺀 값과 같은 거죠. 이해돼요? 아이고, A부터 C까지였구나. 쏘리. 어쩐지 넓이가 안 맞는데 왜 저게 뭐지 싶었네.
자, A부터 C까지. 네, A부터 C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차감을 딱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0에서 C까지의 정적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0에서 C까지 정적분? A-B라고 표현하면 되죠. 같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C에서 F까지 넓이의 총합. C에서 F까지 넓이의 총합. C 더하기 D죠. 여기서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저 첫 번째 식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 맞다. 그러니 맞다. 다음.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1번, 2번, 3번.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 운동 방향 바꾸는 거니까. 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디귿번 0에서 C까지의 정적분. 0에서 C까지의 정적분은 A-B라고 했지. 같은가? 같은가? 어떻게? A에서 C까지의 넓이인 B와 C에서 F까지의 넓이, C에서 F까지의 넓이, C 더하기 D와 같은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 식하고 안 맞잖아요. 이 식하고. 얘는 1로 넘기면 2B 더하기 C 더하기 B인데 B가 0이지 않는 한은 불가능이죠. 그래서 디귿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마지막 리을번 P는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 야, 대충 봐도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적분하면 0이라는 거야. 이 식을 넘겨서, 이 두 번째 식을 넘겨서 생각해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만큼 앞으로 왔잖아, 지금 이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한 애가 A만큼 왔어. 그리고 B만큼 뒤로 가, C만큼 앞으로 가, D만큼 와. 그러면 A 위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원점을 지날 일이 없어. 이게 원점이 되려면 여기는 음수넓이 다 합친 게 양수넓이 다 합친 거보다 넓어야 돼요. 음수넓이 쪽이 넓어야 뒤로 한번 가지. 그래야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이 맞는 얘기다. 아, 이 아슬아슬한 시간을 웃잡고 오늘도 왠지 또 영상이 연장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3차의 그래프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이런 말 나오면 3차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하면 머릿속으로 딱 단어 하나가 떠올라야 돼. 뭘까? 변곡점.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최대인. 변곡점 이야기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얼른 변곡점부터 찾을까요? F'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제로 하면 P점은 뭐다? 2콤마다. 2콤마. 그리고 2콤마하고 원래 F2에다 다시 넣어봐요. 0 나옵니다, 이거. 변곡점이 2,0에 있는 3차 함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G 그래프가 2,0을 지나야 된대요. 그럼 G2는 0이지? 이걸 딱 넣고 A 값을 구해보면 A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야 뭐 계산 결과니까. A를 이렇게 구해둡시다. 자, 다음. 이제 이 3차와 이 2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3차, 2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죠. 3차하고 2차하고 만나면 이렇게 생긴 3차하고 이렇게 생긴 2차가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넓이 2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교점도 3개 나오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얘네들이 만나는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거보다 우선하여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이퀄 3분의 1 x 제곱 더하기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얼른 계산해 보려고 했어요. 교점부터.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6분의 1로 묶은 x-2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되었어요. 제가 6분의 1을 살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걸 알아들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6분의 1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봅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네, 이거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와 하필이면 또 그 접하는 자리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요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여기가 0, 여기가 2.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모를 텐데 이거 빼기 함수로 진짜로 만들어 보면 결국 이렇게 생긴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0에서 관통, 2에서 접. 이러면 적분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다시. 그래서 이 넓이 B는 12분의 6분의 1, 12분의 A, 두근 사이의 간격 2의 4승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 공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9분의 2. 이거 계산해 보면 9분의 2 나와요. 그래서 B 빼기 A 하고 9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자, 아이고 쉬어라. 요거는 그냥 바로 암산이 돼요. A제곱. 그러니까 넓이가 A3승, 3분의 2배한 A3승. 이렇게요. 그 다음에 2, 4, 8. 이 전체 넓이 8. 그럼 요만큼이 3분의 8. 그럼 얘는 3분의 8에서 얼마를 빼면 되지? 3분의 1 A 세제곱을 빼면 되는 넓이.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4이다로 3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아이 좋아라. 이것도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1 지나고 y는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누가 봐도 4거든요. 4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이 꼭지점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로 4, 세로 4, 4, 4, 16. 여기가 3분의 16, 여기가 3분의 32, 3분의 32. 그럼 이쪽도 3분의 32. 그래서 S1은 3분의 64 이겁니다. 됐어요?
다음 S2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여기 1 딱 찍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거에다 y는 5를 걸어가지고 또 교점을 찾아보려고 하면 얘는 이제 m 때문에 결정이 안 됐으니까 는 5 해서 넘기면 4 m분의 4 여기가 m분의 4 m분의 4 그러면 이게 m분의 4 이게 4 여기인데 요쪽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분의 16 합쳐서 m분의 16 S2는 m분의 16 그죠? 그리고 S1 3분의 64는 m분의 16의 3배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m을 올리고 얘네들을 내리면 m은 4분의 9가 나오겠죠. 자,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해봅시다. 최대값이면 최대값이지 최대값이 제일 크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GT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y는 x제곱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오, 더 칠해지네. 오씨. 2번이 칠해지네, 이게. 이렇게를 해보면 여기가 t 플러스 2 최대값 어딨어? 여기 있지? 왼쪽 t에 있지? 그러니까 t가 이 자리일 때 최대값도 얘인 거야. GT 함수 값이 여기라고. 최대값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최대값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열면서 올 때 최대값이 어디냐면 요 라인에 맞춰서 얘를 같이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최대값 어딨어? 양쪽으로 넘어갔죠, 이게. 최대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어요. 최대값이 t를 따라오다가. 근데 t가 여기보다 진짜 0.1mm라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최대값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나의 t는 여기 있는데, 내 지금 t 값은 여기 있는데, 최대값은 어디에 찍혀? 어디에 찍혀? 여기에 찍혀. 그럼 여기가 아니고 이놈의 y좌표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얘가 조금 더 가, 이렇게. 그럼 내 t는 여기 와 있지. 내 t는 여기 와 있는데, 진짜 최대값은 어디 있어? 최대값의 높이는 여기 있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 요 자리에 점이 찍혀야 되는 거란 말이야. t, 에 찍어야 되는 거니까. gt잖아. 자,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랑 마이너스 1과 1 될 때의 간격이 얼마예요? 2죠. 예, 이거예요. 여기서 얘가 GT는 이걸 따라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딱 닿는 순간 T가 살짝 이동을 하면 여기서 살짝 이동을 한 요 높이가 여기 와서 찍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와서 찍혀 이렇게. T가 일로 가면 여기에 높이가 일로 와서 찍혀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연결된 모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냐? 예,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길이가 다 G 위치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온 값이 찍힌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가 GT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최소값 얘기를 해볼게요. 최소값을 HT라 할 때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내 t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t 플러스 2에 있는 함수값이 여기 와서 찍혀야 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방금 전에 내용을 이해했다면 비슷하게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왼쪽으로 두 칸을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이제 도달을 했지. 이렇게 여기에 도달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최소값 얼마야? 0이죠. 제일 낮은 데가 여기잖아. 이렇게 하면 최소값 얼마야?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0, 0, 0, 0, 0.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0, 0, 0, 0, 0, 0을 찍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로 왔어. 이제 최소값 어디 있어? T의 지 자신이 자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요런 모양이 생겨요. 요 아이가 HT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막 섞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요 내용을 다룰 건데 20번을 이제 이 기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 먼저 y equal fx를 이렇게 a가 뭐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겠죠. 에 대하여 t 플러스 2 이제 두 개를 딱 두고 두 개를 잡고 걔를 이렇게 옮기면서 t에 해당하는 때의 최대값을 gt하고 최소값을 ht 둘 다 그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gt를 그려봅시다. 걸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걸렸던 위치에서 최대값을 갖지. 내려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는 게 일단 GT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려오냐인데 언제까지 최대값이냐? 얘와 얘의 간격이 딱 2가 될 때. 근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y축 대칭이므로 간격이 2가 되려면 요 자리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일 때겠지. 마이너스 1. 그리고 옮겨오는 자리는 바로 플러스 1인 위치에서 옮겨오겠지. 땡겨오겠지. 거기에서 만나면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함수인 거다. 이게 GT의 그래프예요. 다음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HT를 그려보자. T 플러스 1을 걸었더니 최소값이 지 항상 오른쪽에 있어. 근데 나는 그 최소값을 여기다가 찍어야 되는 거야. 내 왼쪽에다가. 예, 그러니까 요 아이의 왼쪽으로의 두 칸이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딱 닿게 되는데 그 닿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 요 꼭지점에서 2만큼 떨어진 자리.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다가 예, 여기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왼쪽에 t가 있으니까 g가 걸린 자리에서 다 최소값이잖아.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래프를 예, y는 ht라고 하는 거다. 됐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지워야죠. 빨간색은 기준이 될 뿐, fx는 여기 등장하는 애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예, 그림은 정확하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꼭다리를 요렇게 하고, 아, 이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그지? 예, 이 마이너스 1 대칭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좌우가. 요쯤? 아, 요렇게 되면 딱 맞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마이너스 2와 x 이퀄 마이너스 2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다 그은 선이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2까지 하면 여기일 텐데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 게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만나는 데까지도 둘러싸인 부분이죠. 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1일 때 그러면 그 3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A 값을 구해보란 얘기인데 이게 한 방에 적분이 되는 애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위아래로 둘러싸인 도형의 함수 종류가 구간마다 달라집니다. 그 같은 구간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를 가르면 요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가 y는 제로 즉 x축이니까 얘만 찾으면 돼. 근데 이 녀석이 누구냐면 ax 제곱 dx야. 원래 있던 그림하고 똑같은 놈인 거지.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아래가 x축이므로 요 함수만 적분하면 될 텐데 요 함수가 뭐니 우진아? gt인 건 알아. 근데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잖아 사실은. 마이너스 ax 제곱이래요. 생각을 놓쳤어요. 얘가 원점이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애가 fx, y는 ax 제곱이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라인은 그 출신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딱 2가 된다라고 했을 그 순간부터 요 그래프를 즉 fx를 들고 왼쪽으로 이만큼 끌고 온 아이란 말이야.
어떤 그래프를, 어떤 함수를 왼쪽으로 이만큼 끌고 온 그래프가 뭐냐고. A X 플러스 1 제곱 2라는데 이 새끼가 진짜. 어쨌든 뭔가 깨달음은 있었어. xr이 x 플러스 2를 넣으면 이 i를 끌고 두 칸을 왼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야. 이 넓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해야 될 넓이는 여기인데요. 여기는 윗 함수에서 아랫 함수를 빼야 되는 거지. 그지? 준영아, 그럼 뭐에서 뭘 빼는 거야? 0에서 2까지는 두 함수의 차이의 그래프니까 윗 함수에서 아랫 함수를 빼야 돼. 그럼 어떤 거에서 어떤 거 빼면 돼? A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 X 제곱 그렇지. 원 함수인 ax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ax 제곱이고 이건 방금 전에 구해놨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대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얘는 3분의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걸면 되고 이 녀석도 사실 그대로 적분이 가능해요. 3분의 a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0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각각 적분해도 되긴 되는데 얘네 둘이 계산을 하면 a 괄호 열고 4x 플러스 4 정도 되는 애지. 4x 플러스 4. 그러니까 a 2ax 제곱 더하기 4ax 정도 한 녀석에다가 0에서 2 걸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a들이 계수로 남으면서 여기가 어떤 a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게 다 계산해 보면 3분의 62a가 나온다. 그 결과가 31이다 로부터 a는 2분의 3을 얻어내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은 뭐랄까 그냥 적분의 기본을 지키는 사족인 거고 핵심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GT와 HT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된 거다 이게. 자, 도함수의 활용 여기까지 할게요.